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레이스 해설위원이자 까만용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범훈입니다. 뭐 다른 리뷰 방송이 아니라 오늘은 슈퍼레이스를 읽어주는 남자 까만용 김범훈으로 여러분들께 슈퍼레이스 3라운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씩 조절이 되면서 아쉽게도 슈퍼레이스의 영암에서 있었던 경기가 이제 마지막 더블 라운드로 연기가 되었고요. 앞으로 있을 9월 5일에 인제에서 다시 한번 3라운드로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3라운드가 지금까지 역사로 봐왔을 때 3라운드에 우승을 했던 선수들이 시리즈 챔피언, 종합 챔피언에 들었었던 전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슈퍼레이스가 벌써 보시면 이제 거의 100경기 가깝게 이제 치러지게 되거든요. 슈퍼 6000 클래스에 급변하는 시기가 거의 한 2008년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2014년도부터 뭔가가 꿈틀대면서 슈퍼 6000 클래스의 변화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라운드의 변화가 생기는데, 예전에는 저 레이스만 할 때도 라운드가 되게 짧았어요. 경기가 뭐 1라운드부터 뭐 4라운드, 1라운드부터 5라운드, 1라운드부터 7라운드인데 보통 6라운드, 7라운드 경기를 치르다가 8라운드 경기가 치러졌고 요새는 9라운드까지도 이제 하는 상황이 왔는데, 시리즈 초반에 1, 2, 3등에 항상 우승을 하거나 상위권에 들었던 요 선수들이 결국은 경기에 시즌 챔피언으로 가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2014년도에 1라운드 황진우, 2라운드 조항우, 3라운드 이대유진인데 결국은 최종은 조항우 선수가 챔피언을 가져가요. 2015년 1라운드 팀베르고, 2라운드 이대유진, 3라운드 김동훈. 근데 결국은 1라운드 우승했던 팀베르가 챔피언을 가져갑니다. 2016년도 1라운드 김동훈, 2라운드 김동훈, 3라운드 조항우, 하지만 2위에 정희철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최종에 정희철 선수가 챔피언을 가져갑니다. 2017년도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1라운드와 3라운드에 조항우 선수가 우승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조항우가 또 가져갑니다. 2018년도 가볼게요. 1라운드 오일기, 2라운드 정혜원, 그리고 3라운드에 김종겸이 다시 우승. 최종 챔피언은 김종겸이 다시 가져갑니다. 2019년도입니다. 1라운드 김중근, 2라운드 김종겸, 3라운드 3위 김종겸. 결국 최종 김종겸이 가져갑니다. 자, 2020년도 1라운드 김종겸, 정희철, 장현진, 2라운드 최명길, 노동기, 장현진, 3라운드 김재현, 김종겸, 조항우, 1라운드에 2위를 했던 정희철이 시리즈 챔피언을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 초반 1, 2, 3라운드에 상위권에 포진을 했던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챔피언을 하게 되는 불문율 같은 이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라운드가 왜 중요하냐? 1, 2라운드에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 잘했어요. 근데 3라운드에 망쳐가지고 이 시리즈 챔피언과 그냥 안녕하고 보냈던 선수들이 꽤 있어요. 1, 2라운드를 잘했던 이 6명의 선수들이 3라운드에 죽으면은 챔피언하고 또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뭐냐면, 3라운드는 이 시리즈를 가는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 3라운드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리즈 챔피언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바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2라운드에 우승했다? 3라운드에 우승 한번 했다. 챔피언 했어요. 네. 그 대회였던 것 같은데. 슈퍼 6000 클래스는 타이어 테스트를 이제 공식 지정을 하는 날이 있어요. 오피셜 테스트가 1년에 3번 정도가 있는데, 올해 사실 레이스의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 타이어 경쟁 중에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의 경쟁이 있는 가운데 올해 넥센 타이어가 들어왔어요. 근데 첫 오피셜 테스트에서 황진우 선수가 사실 넥센 타이어를 끼고 들어왔는데, 사실 뭐 그냥 그랬어요. 넥센 타이어 올해 드라이 타이어는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지금 처음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어머 이거 웬걸? 1라운드 개막전을 들어오는 연습 타이밍에 날씨라는 변수가 갑자기 생겼는데 넥센타이어의 웨타이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너무 빠른 상황이 된 거예요. 예선 2그리드에 안착을 합니다. 황진우 선수의 넥센타이어를 장착한 황진우 선수의 팀이 넥센타이어로 처음으로 들어와서 개막전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돌풍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진우 선수의 실력도 알고 있고 워낙 베테랑이고 타이어에 대해서 그만큼 그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스타트가 딱 되고 앞선 그리에 있던 노동기, 정희철 선수는 초반에 굉장히 잘 달려나왔고 황진우 선수는 7번 코너에서 살짝 흔들리면서 이찬준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사이가 됐었거든요. 한 5렙 되니까 한국 타이어 장착한 선수들이 조금씩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우승자는 선두를 질주하던 노동기, 정희철, 황진우, 이찬준 선수 중에 나올 것 같은 양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6렙의 실수가 나오면서 노동기 선수가 3위로 살짝 미끄러진 동안에 황진우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정희철 선수를 갑작스럽게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9렙에서 추월하며 선두가 됐죠. 이러면 선수가 놓치지 않죠. 황진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체크 플레이까지 받아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넥센타이어는 첫 출전에 바로 첫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죠. 거기다가 또 다른 대박은 이찬준. 노아르 레이싱 팀의 창단 2년 만에 포디움에 딱 들어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평은 아마 모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모터스포츠 팬분들이라면은 아마도 넥센타이어가 우승을 대박 점점점 아마 이 느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네, 저는 이제 어차피 밤에 경기가 있으니까 낮에 이제 출발했는데 낮 2시에 왔거든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면서도 이 선수들의 기록을 이제 오면서 연습하는 기록들을 보고 왔는데 황진우 선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황진우 선수는 전날 비가 오는 날 사고가 나서 차를 고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비가 왔는데 엑스타 팀에서는 생각보다 그냥 빗길에서는 굉장히 괜찮게 하고 있었고 금호타이어는 빗길에 그냥 하고 있었는데 7시쯤까지였나요? 비가 딱 그치기 시작하더니 전에 탔던 선수들이 점점 노면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거의 이제 슈퍼 6000 클래스를 할 때쯤 되면은 완전한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드라이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타이어의 김종규 선수, 웨이트도 없었던 김종규 선수가 뭔가 꿈틀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래서 경기가 딱 시작되고 초반엔 김종경, 김재현 선수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선두 다툼을 벌였는데 김재현 선수는 차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씩 뒤로 처지기 시작했고 김종겸 선수는 아주 신나게 선두를 질주하면서 머리를 한참이나 벌렸는데 바로 그때 SC 옐로우 플래그가 딱 뜬 거예요. 최후위로 밀렸던 정희철 선수가 순위를 조금씩 올리고 선두권을 쫓아가던 중에 스핀했던 이찬수 선수랑 부딪히는 사고도 났고 조항우 선수랑 최명인 선수가 부딪히는 사고도 나고 김종겸 선수가 좀 아쉽긴 했을 텐데 벌려놓으면 좁혀지고 벌려놓으면 좁혀지고 결국 다시 재출발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근데 재출발을 잘했어요. 그래서 리듬을 잘 타더니 리스타트를 할 때부터 선두를 쫙 치고 나가서 체크 플레이까지 무사히 받고 나이트 레이스에서 김종겸 선수가 처음으로 나이트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디움에 오른 선수는 황진우, 정희철, 이찬준, 김종겸, 정혜원, 노동기 이렇게 6명이란 말이죠. 확률상으로는 그런데 이 3라운드를 지켜봐야 돼요. 사실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챔피언이 될 확률이 가장 높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다가는 굉장히 1, 2라운드를 잘하고도 챔피언을 못 가져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2016년 시즌에 팀코리아 엑스프레스 소속이던 김동호 선수가 개막전이랑 2라운드까지 연속 우승하면서 기세 좋게 좋은 시즌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3라운드를 중국 상해에 있던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맞이를 했었고
그런데 코너 싸움하다가 풀스 리타를 했고 복귀 중에 연속에 부딪히면서 어쩔 수 없이 리타이어를 했었죠. 뭐 그냥 한 경기 리타이어인다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시즌에서 김동훈 선수는 정희철 선수한테 뒤쳐져가지고 결국은 챔피언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죠. 자, 2018년도에 오일기 선수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당시에 ENM 레이싱 소속이었던 오일기 선수가 개막전에 딱 시작을 했는데 이대유지 선수가 페널티로 오일기 선수가 행운의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이 시즌이 아주 좋은 시작이 됐어요. 결정적으로 3라운드에서도 괜찮았거든요. 9랩부터 중위권에서 다툼을 하여 선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레이스를 끝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5라운드가 3위로 포디움에 오르는 등 시즌 후반을 너무 힘을 내보기는 했지만 이 3라운드에 드나피니시, DNF를 결국은 극복을 하지 못하고 8위로 시즌을 아쉽게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 시즌은 이미 포디움에 오른 선수들이 기분 좋은 출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황진우, 정희철, 이찬준, 김동현, 정혜원, 노동규 잘했어요. 근데 3라운드에 못하면 이 선수들 망할 수 있다. 어때요? 결과 궁금하시죠? 노동기나 이종호가 뭔가 한번 찍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럽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선수들이 방금 말씀하신 선수들이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